요즘 AI 도구들 정말 많이 쓰시죠?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딱 얻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쵸? 특히 그 하얀 빈 화면 앞에서 뭘 물어봐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좀 색다른 AI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AI랑 추측 게임하는 거 이제 좀 지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AI한테 아주 정확한 명령,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걸 잘 써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내가 이걸 물어보면 얘가 알아들을까? 저렇게 물어봐야 하나? 계속 추측만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를 쓰는 두 가지 방식의 아주 큰 차이가 드러나요. 왼쪽을 보세요. 빈 페이지. 딱 챗 GPT 같은 도구들이 떠오르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강력하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어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만들어요. 반면에 오른쪽 도구 대시보드를 보면요. 이건 특정 작업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포털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리튼의 방식입니다. 네, 바로 그 빈 페이지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넘어서기 위한 해답. 그게 바로 리튼이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튼이 대체 뭐냐? 궁금하시죠? 이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서비스인데요. 스스로를 AI 포털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특별한 AI 기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쉽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AI가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도구들을 모아놓은 툴킷, 즉 공고함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어 환경에 아주 딱 맞게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텅 빈 작업실이 아니라 딱 필요한 작업에 바로 쓸 수 있는 연장들이 들어있는 전문가의 도구함. 이게 바로 리튼이 추구하는 방향인 거죠. 자, 그럼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 전문가의 도구함 안에는 과연 어떤 기가 막힌 도구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리튼의 핵심 기능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긴 글이나 영상을 순식간에 요약해주는 AI 요약. 둘째, 회사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업무 프롬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만 입력하면 뚝딱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멀티미디어 창작까지. 와, 정말 다양하죠? 리튼이 가진 장점들을 한번 쭉 짚어볼게요. 일단 응답 속도가 진짜 빨라요. 거의 실시간 수준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어 사용자한테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뭐랄까, 한국형 챗 GPT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죠. 화면도 되게 깔끔하고 직관적이라서 처음 쓰는 사람도 금방 적응할 수 있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GPT-4 같은 엄청 비싼 고성능 모델을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큰 장점이에요. 자, 이제 이론적인 설명은 이쯤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데잖아요. 이 똑똑한 도구함이 우리 직장인, 학생, 그리고 크리에이터들 손에 딱 쥐어졌을 때 과연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튼은 그냥 아무나 쓰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학생, 직장인, 크리에이터처럼 아주 명확한 타겟을 정해놓고 있어요. 덕분에 누가 쓰더라도 이건 딱 나를 위한 기능이네 하고 무릎을 탁 칠 만한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K직장인들한테는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팀 전체에 공지 메일 돌려야 할 때, 정신없이 진행된 회의 내용을 깔끔하게 회의록으로 정리해야 할 때, 그리고 그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부장님께 보고할 한 페이지짜리 요약본으로 만들어야 할 때, 이런 막막한 순간에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순식간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머리 싸매면서 회의 내용을 핵심만 뽑아서 5줄로 요약해줘. 형식은 보고서 스타일로. 이렇게 길게 명령어를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화면에 보이는 회의록 요약 같은 버튼을 딱 누르기만 하면 뜻! 정말 편하지 않나요? 물론 학생이나 크리에이터들에게도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독후감 써야 하는데 첫 문장을 못 쓰고 있는 학생들, 리포트 자료는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고요. 또 블로그 포스팅 개요를 짜거나 콘텐츠 아이디어가 고갈돼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뭐랄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드시죠? 걱정 마세요. 방법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컴퓨터로는 그냥 리튼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쓸 수 있고요. 둘째,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쓰는 방법도 있죠. 근데 진짜 편한 건 바로 세 번째 방법인데요. 우리 모두가 쓰는 카카오톡. 카톡에서 그냥 리튼 채널 추가만 하면 친구랑 대화하듯이 바로 AI를 쓸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대박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도구는 없겠죠? 리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구를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한번 짚어볼 텐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은 실제 자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AI가 생성한 컨텐츠의 정확성을 항상 신뢰할 수는 없다. 이 말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리트는 정답을 찾아주는 검색 엔진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글을 만들어주는 생성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내놓은 결과물은 무조건 반드시 사람이 직접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사용자가 PDF 파일을 올리고 내용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리튼이 그 문서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지어서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상관없는 유튜브 채널 이름을 AI 도구라고 추천하기도 했고요. 이런 걸 환각 현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리튼이 만들어준 건 어디까지나 초안이지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최종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싹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리튼이라는 도구함이 과연 나한테 맞는 도구일까? 이걸 판단하시기 쉽도록 우리가 잘 아는 챗 GPT와 한번 제대로 비교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두 도구의 차이점이 한눈에 들어오죠? 보고서 초안이나 이메일처럼 딱 정해진 결과물을 빠르고 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도구함인 리튼이 정답입니다. 반면에 정답이 없는 문제를 탐색하거나 코딩을 하거나 좀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럴 땐 뭐든 할 수 있는 작업실 같은 챗 GPT가 더 유리하겠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리튼은 우리가 이걸 뭐라고 질문해야 똑똑하게 대답해 줄까 하는 고민의 시간을 확 줄여줘요. 대신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가 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는 거죠. 하얀 빈 페이지 앞에서 늘 막막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출발점이 되어줄 겁니다. AI는 이제 뭐든지 다 하는 만능 도구를 넘어서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도구로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 속에서 진짜 이 작업만큼은 알아서 해주는 전용 AI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바로 그 아이디어 속에 우리 미래의 AI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